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안녕하십니까? 탄생에서 죽음까지 인생이라는 광야 학교에서 배우는 지혜, 인간의 존재성 탐구를 강의하는 최강렬 교수입니다.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는 앙드레 말로의 명구처럼 여러분 가슴 속에 있는 소망이 한 조각조각 맞춰가는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앙코라 임파로, 나는 아직도 배우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순수를 잃어버릴까요? 여러분, 순수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열정을 말할 때 순수한 열정이라고 합니다. 그 순수한 열정을 가진 사람은 이것저것 재지 않습니다. 정말 진정성 있는 승부를 펼칠 수가 있죠. 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순수를 잃어버릴까요? 첫 번째는 인생의 많은 영역에서 계속해서 의미를 찾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보다가 안 되면 순수한 열정을 잃어버리고 적당하게 타협하는 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가슴 속에 있는 비전과 꿈, 이상, 그것을 따라 살지 못할 때 사람들의 가슴 속에 있는 순수는 죽어갑니다. 세 번째로 사람들이 순수를 잃어버리는 이유는 자신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들과 접촉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있는 꿈이 소중하다면 지금 꿈과 연관된 일을 하십시오. 꿈과 연관된 책을 읽으십시오. 꿈과 연관된 곳에 한번 갔다 오십시오. 여기서 여러분에게 퀴즈 하나 내고 싶습니다. 순수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저한테 백석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정확한 답을 주시는 분에게 제가 선물을, 아이스크림 타임입니다. 6주차 수업, 저는 토론글에 여러분에게 직업에서 직과 업 중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많은 학생들이 의견을 보내주었습니다. 먼저 나는 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학생들의 의견입니다. 직은 책임감은 맡겨진 것이 크기 때문에 직이 중요하다. 또한 직에 걸맞지 않을 경우에 전체에 큰 피해가 갈 수 있다라는 의견을 줬습니다. 자신이 맡은 자리에 알맞은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직이 중요하다. 또한 맡은 일을 잘 수행해야 원하는 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을 주었고요. 직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업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왜냐? 업은 맡은 바가 있으면 그 일을 잘 해야 하기 때문에 업이 중요하다. 또한 업을 쌓아야 책임을 가지고 맡은 바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자신의 일을 잘하면 직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업이 중요하다. 업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기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의 숫자가 약 35%대 65%로 업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조금 더 많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강의를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직업과 비전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직업 선택의 이유 3M, 꿈을 이룬 시대, 꿈을 찾는 자기 탐색, 내 꿈 넘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 이렇게 소목차를 가지고 진행합니다. 저는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직업에서 직과 업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할까라는 주제를 주고 토론을 시켰는데, 여러분의 결정은 직이 아니라 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75%가 선택한 업, 왜 직보다 업이 더 중요할까요? 직은 맡을 직이고요, 업은 일업입니다. 일입니다. 일이 맡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 생각도
직업과 비전, 오늘의 키워드 세 가지입니다. vocation, 자기 탐색, 사명 혹은 소명, 세 가지가 오늘 키워드입니다. 직업 선택의 이유 3M. 이 일의 세 가지는 첫째, 직업입니다. 직업, 생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일하는 것이죠. 다음, 취미, 생계를 위한 일이 아니라 즐기기 위한 일을 말합니다. 사명, 생계에 도움이 안 되거나 재미가 없어도 해야만 하는 일, 미션, 존재하는 이유죠. 사명. 직업 선택의 3M은 첫째는 meaning, 취미죠. 취미, 의미, 자신한테 의미 있는 거. 두 번째는 직업입니다. 많이는 많을수록 좋죠. 그죠? 세 번째로는 미션입니다. 사명, meaning, money, 미션, 다 M으로 시작하죠. 3M. 직업 선택의 이유는 그것이 나에게 의미를 주는 일이든가 아니면 돈이 된다든가 아니면 해야만 하는 미션이라든가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선택의 이유다. 직업 선택의 이유 3M에 보면은 vocation, 이거 직업이잖아요. vocation, 라틴어로 vocare, 이거 부르다는 뜻이에요. 부르다. 여러분, 직업이라는 말은 부르다에서 왔습니다. 부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름 받은 거예요. 그거 일을 하도록 하늘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직업을 사명으로 이해했다는 것이요. 근대 사회에서 자본주의 정신의 기초는 깔뱅이 예정론과 누터의 직업 소명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직업은 하나님이 소명으로 부르셔서 주었다 이겁니다. 부르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대 사회에 와서는 평생 직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소 3개 분야의 5가지 직업이나 19가지 직무를 경험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택한 직업이 여러분 평생 직업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많다는 것이죠. 평생 최소한 3개 분야에 있어서 5가지의 직업을 갖게 된다는 거. 그래서 중요한 것이 직업이 아니라 비전이라는 것이죠. 현재의 상황을 파악하고 미래를 예견하는 능력이 비전인데 그래서 비전 선언문, 사명 선언문, 비전을 토대로 자신의 핵심 가치와 원리를 문장화한 것을 말하는데 이것이 있는 사람은 직업을 선택할 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몇 개의 사명 선언문을 가져와 직업 선택의 3M에서 직업과 비전의 관계에 대해서 묻는 말이 있는데 보통 원하는 직업을 말할 때 꿈이라고 합니다. 보통 어떤 사람들은 원하는 직업을 비전이라고 생각하는데 no, 그렇지 않습니다. 원하는 직업은 꿈인데 그렇다면 그 직업을 통해 그 꿈을 통해 진짜 이루고 싶은 일이 뭐냐? 그것이 꿈 넘어 꿈이다. 꿈 넘어 꿈이다. 곧 그것이 비전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또한 그 꿈을 통해 이루고 싶은 꿈 넘어 꿈, 곧 비전은 무엇입니까? 제가 자그마한 책 제목 꿈 넘어 꿈이라는 책을 이렇게 보여줬죠. 여러분이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선택하고 싶은 직업 넘어 여러분 꿈 넘어 꿈은 무엇인가요? 또 다른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다음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 생각이 정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보셨나요? 꿈을 잃어버린 시대에는 꿈만 갖고 그 꿈 넘어 꿈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2016년도 JTBS는 서울 시내 초, 중, 고등학생 83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장래 희망을 조사한 결과 고등학생들이 꿈꾸는 직업의 1위가 놀랍게도 공무원이었습니다. 공무원. AI 시대가 오면은 제일 먼저 위기를 경험할 수 있는 공무원이 직업 1위란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건물주. 건물주는 부의 세습으로 가능한 직업이라는 사실을 아시죠? 금수저, 흙수저의 논란으로 태생적 한계를 논하며 신분 상승의 꿈을 포기하고 산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것은 또한 자본주의가 고착화되며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며 상대적 박탈감을 누리게 함으로써 소박한 꿈마저도 함부로 품지 못하게 한다는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이죠. 양극화를 더욱더 가속화시키겠죠.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 올해 아카데미상 2020년 아카데미상을 탔던 기생충 영화는 바로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영화입니다. 지상에 사는 사람들,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 지하실로 내려가야 하는 사람들을 구분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 양극화가 만들어놓은 오늘의 안타까운 현실 3포세대, 5포세대, 7포세대라는 말은 참 우리를 우울하게 합니다. 의욕과 꿈을 상실한 채 살게 된 것이죠. 한편 여러분 버킷리스트를 들어보셨습니까? 자신에게 남은 시간 동안 하고 싶은 일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고 하나씩 실행하기 위한 목록. 혹시 여러분 중에 버킷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신지요? 사실은 제가 오프라인 수업을 하면 꼭 이 과제를 내주는데 온라인 수업을 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 과제를 뺐습니다. 참고로 저는 1999년 12월 31일에 21세기를 맞이하면서 내 인생의 버킷리스트 73가지를 적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그 가운데 40%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몇 년에 걸쳐서 다시 버전업을 하여 현재는 155가지의 버킷리스트를 적어서 늘 제 바인더에 껴서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이 뭐냐? 살면서 한 일들이 아니라 하지 않은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다 가려는 목적으로 작성하는 게 바로 버킷리스트입니다. 대학생들의 버킷리스트를 보면요. 유럽 여행, 세계 여행하기, 부모님께 효도하기, 열정적인 사랑하기, 창업하기, 내 가게 운영하기, 다이어트, 운동 성공하기, 제2 외국어 마스터하기, 악기 등 취미생활 익히기 등입니다. 저의 버킷리스트에도 사람들에게 악기 연주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0살이 되던 해 기타를 배워서 제 채플에서 기타를 연주를 했고 2년 전에는 2개 악기 오카리나랑 우쿨렐레까지 배웠습니다. 나만의 버킷리스트를 만드는 것도 꿈 넘어 꿈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많은 생각을 하기보다는 바로바로 머리에 떠오르는 것을 적어보는 거고요. 먼저 하고 싶은 일부터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가능한 구체적으로 실행 계획을 짜면 좋겠죠. 세상에는 공짜는 없습니다. 표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평범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꿈을 위해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자기 탐색입니다. 대학 시절에 가장 후회하는 것이 뭐냐 물었을 때 대학 진학 때 진로에 대한 고민을 잘 하지 않은 거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왜 대학에 가는지, 특히 왜 그 대학 그 학과에 가야 하는지 부모나 자신이 충분히 알지 못한 결과로 대학을 졸업할 무렵에는 뒤늦게나마 하고 싶은 일이라도 발견하더라도 너무 늦은 것 같아서 남에게 뒤처진 것 같아서 쉽게 내색조차 못하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26살에 대학을 마치고 다시 제 꿈을 발견하고 26살에 다시 대학을 입학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원하는 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아무리 늦었다 하더라도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꿈, 직업, 꿈 넘어 꿈, 꿈을 넘어서 꿈 넘어 꿈을 위해서라면 from now on, press on, 지금부터 앞으로 전진하며 살아가십시오. 버킷리스트를 작성하시고요. 잘하는 일, 꿈 넘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꿈을 잡아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탐색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내게 적합한 직업을 탐색하는 과정을 대학교 다니면서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학교에서 바로 이것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참여하고 이것을 하는 사람은 전체 20%도 되지 않는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객관적으로 자기를 탐색하고 주관적으로 자기를 탐색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 때 후회함이 적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꿈을 찾는 자기 탐색은 객관적인 자기 탐색이고 주관적인 자기 탐색이 있습니다. 백석대학교 학생생활상담센터에 가면 손쉽게 할 수 있는 심리검사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상담센터에 문제 있어서 간다고 생각하죠? 그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금은 자신을 찾기 위해서, 자기를 발견하기 위해서 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 학교에 와서 그런 검사를 하여 저에게 그거를 스캔을 떠서 보내주면은 제가 어드밴티지 점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격을 위한 검사들이 MBTI 검사, 표준화 검사, 애니아그램 검사, LCSI 검사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걸리는 시간도 기록되어 있죠. 관계에 대한 검사, 심리에 대한 검사, 적성에 대한 검사,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에서도 다음 주 정도에는 줌으로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줌으로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 줌으로 실타임으로 여러분 심리 검사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직업선호도 검사는 객관적 자기 탐색을 한 후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직업을 찾으려면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워크넷에서 다음 순서로 직업선호도 검사를 실시해 봅니다. 워크넷 메뉴바, 그다음 직업심리검사, 직업심리검사 실시, 이런 순서로 가서 여러분 개인 흥미 유형의 6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관습형. 그래서 매칭해서 주관적인 자기 직업 탐색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워크넷에 들어가서 이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지를 여러분 스캔을 떠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보너스 점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하셔도 상관없지만 좀 더 자기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에 시간을 들였다면 제가 그것에 대해서 어드밴티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백석대 학생생활상담센터는 본부동 1층, 인성관 1층에 있습니다. 화살표 방향이고요. 아울러 또한 천안시 청년을 위한 심리지원 서비스에서도 여러분 자기 탐색을 위한 다양한 심리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탐색을 위한 심리검사를 받으시고 그 확인서를 제게 보내주면 성적에 베네핏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활용 바라고요. 우리 학교 학생생활상담센터는 인터넷으로도 접수받고 인터넷으로 검사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음악이 있는 쉼터, 오늘은 김동률의 감사라는 노래입니다. 축가에서 많이 불리워지는 노래이면서 감사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가슴 따뜻한 노래입니다. 김동률의 감사, 감상하겠습니다. 눈부신 햇살이 오늘도 나를 감싸며 살아있음을 그대에게 난 감사해요. 부족한 내 마음이 누구에게 힘이 될 줄
감사해요. 그 누구에게도 내 사람이란 게 부끄럽지 않게 날 사랑할게요. 단 한순간에도 나의 사람이란 걸 후회하지 않도록 그댈 사랑할게요. 이제야 나 태어나 그 이유는 할 것만 같아요. 그대를 만나 죽도록 사랑하는 게 누군가 주신 나의 행복이죠. 그 어디에서도 나의 사람인 걸 잊을 수 없도록 늘 함께 할게요. 단 한순간에도 나의 사랑이란 걸 아파하지 않도록 그댈 사랑할게요. 이제야 나 태어나 그 이유는 할 것만 같아요. 그대를 만나 죽도록 사랑하는 게 누군가 주신 내 삶의 이유라면 더 이상 나에게 그 무엇도 바랄 게 없어. 지금처럼만 서로를 사랑하는 게 누군가 주신 나의 행복이죠. 누군가 주신 나의 행복이죠. 개인의 직업과 비전은 먼저 개인의 자아 실현에 도움이 되죠. 사회 공동체에 기여하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세상에 기여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보면 가장 꿈꾸는 사람 하면 요셉, 조셉. 여러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다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고 그 꿈 때문에 애굽의 총리까지 오르게 되었지만 그 과정은 평탄치 않았다는 것이죠. 꿈 때문에 그는 죽을 뻔했고요. 꿈 때문에 결국은 살아났습니다. 어느 날 그가 꿈을 꿨는데요. 해와 달과 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꾸고 그냥 있었으면 되는데 그 꿈을 형들에게 자랑을 한 거예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죽을 위기에 처했고 노예가 되어서 이집트에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이집트 왕의 꿈을 잘 해석하여 이인자인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요셉의 꿈은 이집트의 총리에 오르는 것입니다. 꿈 넘어 꿈,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 45장 7절에 보면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형들 앞에 섰을 때 요셉은 이런 말을 남깁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냈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에 대한 복수보다 그들에 대한 증오심보다 그들을 용서한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성경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했죠. 직업과 취미와 사명,
또한 직업 선택의 3M은 의미, meaning, 돈, money, 사명, 미션. 개인의 직업과 비전은 개인의 사실현과 사회 공동체 기여와 생계 유지를 통해서 보다 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꿈은 우리가 원하는 직업을 말한다면 꿈 넘어 꿈은 그 직업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느냐, 비전. 금주의 추천 도서와 영화입니다. 공부하는 독종이 살아남는다. 여러분, 배우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려면 이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강의실에서 배우는 것만이 공부가 아니지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은 배움이고 공부입니다. 진짜 공부가 뭔지 깨닫고 생각하게 하는 책. 대한민국 리더들이 먼저 읽고 극찬한 책이고 올해 네이버의 책으로 선정되기도 했던 책입니다. 또한 세계 3천만 권 이상이 팔렸던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게 될 변화에 대응하는 확실한 방법을 알려주는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읽는데 1시간도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은 변화에 대처하는 법을 알게 됩니다. 강추하고요. 이번 주에 추천 영화는 레미 집 없는 아이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세계 명작 베스트셀러 동화 집 없는 아이를 읽어본 사람은 더 큰 감동을 얻게 됩니다. 인생의 멘토와 함께 꿈과 가족을 찾아 떠난 소년의 아주 특별한 여행 힐링 영화입니다. 빅토르 말로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집 없는 아이를 영화화했습니다. 아름다운 전경도 멋있고 그 집을 찾아가는 과정이 마치 꿈을 찾아가는 과정만큼이나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강추합니다.